이번 시간은 건축 도장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9번째 작업 영상이 되겠네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2번만 우리가 끝내시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남아있는 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도 1차니까 동그라미 일단 딱 쳐놓으시고 시험지 한번 보니까 상도 1차 유색 레커 1에 붙일 지정색 조색이다. 시험장에서 준 조색을 만들어 주는데 레커 페인트로 만든다라는 거 좀 체크 잘 하시고요. 만든 다음에 색칠해서 또 드라이기로 어떻게 건조시키는 데까지 역시 작업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과제 2번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2번은 레커 페인트죠, 여러분들. 레커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색깔은 보라색 계열이니까 당연히 빨간색하고 파란색, 흰색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뭘 먼저, 레커 페인트는 뭘 먼저 담는다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가능하시면 흰색을 마지막에 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린다 그랬죠. 감을 잡기 어려우실 때는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1대 1대1 비율로 담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색에서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색깔끼리 섞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색이 잘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을 넣어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흰색을 넣어서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비율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저어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딱 봐도 너무 파랗네요. 파란색이 굉장히 좀 제가 많이 넣었다는 뜻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빨간색을 넣어서 파란빛을 좀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어 보고요. 그런데요, 이제 약간 붉은 보라색 계통이 좀 나오곤 있는데 이 조색표랑 봤을 때 좀 너무 좀 진한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갖다 붙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이 요번엔 좀 많네요. 제가 빨간색을 너무 많이 넣기도 했고요. 조금 바탕이 좀 진하기도 합니다. 자, 흰색을 조금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자, 흰색을 조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제가 빨간색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급하게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또 저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저어 주시고, 자, 역시 또 한번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흰색이 묻어나서. 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맞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큰 문제는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2번 색깔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과제 2번 강목 상도 1차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색한 거를 발라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요 투명한 작은 붓 하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붓은 우리 서페이서 발랐던 붓 기억나시죠? 그쵸? 연습이니까 요 붓을 좀 재활용을 할 거다 그랬어요. 시험장에서 새 거를 쓰신다 그랬고, 이게 약간 굳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좀 경과가 돼서. 그러면 레컷이 나겠죠. 그쵸? 에나멜이 아니고, 레컷이 나를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일단 요 붓을 좀 풀어 주셔야 돼요. 신나 너무 많이 넣으시면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못 쓰니까 조금만 넣어서 좀 풀어주세요. 레코 신나에다가 붓을 좀 풀어서 조금 부드럽게 붓을 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흰색이 좀 묻어나니까요. 그냥 쓰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뭐 물티슈가 됐든 못 쓰는 걸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짜셔서 연습 때만 조금 좀 불편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새 거 쓰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좀 사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 부분을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레커 신나를 일단 넣으셔야 돼요. 20% 정도 수주를 넣는다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일단 넣어서 잘 저어 주시고요.
칠을 하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역시 또 위험하죠. 지금 여기 위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등 돌려서 하시라 그랬고, 자 그러면은 일단 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부터 해보면 요 선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 남의 땅이니까 요 선에서 안쪽 우리 땅만 좀 칠을 하셔야 돼요. 윗면을 먼저 칠하셔도 되는데 옆면을 먼저 칠하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윗면을 칠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윗면부터 칠하고 옆면을 칠하실 건데요. 서페이서 칠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서페이서 칠했던 방법이랑 동일하다고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묻혔어요. 이루 간다고요? 다 흘린다 그랬어요. 짜세요. 예, 짜서 조심스럽게 가서 요 선 있는 자리를 먼저 칠을 하실 건데,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칠하게 되면 턱에 걸려서 밑으로 흘러 내려간다 그랬죠. 그 생각을 하면서 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 옆으로 턱에 걸리면 좀 옆으로 조금 흘러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렇게 걷어 올려야 돼. 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붓의 옆면으로 요 네 번째 선까지만 일단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지 좀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쭉쭉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묻히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짜시고요. 쭉 짜내시고요. 1차는 쭉쭉 펴주세요. 1차 바르실 때는 쭉쭉 핍니다. 또 살짝 묻혀서 가볍게 짜시고 쭉쭉. 어차피 중요한 거는 우리가 2차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는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보이지 않게끔만 쭉쭉 펴서 작업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역시 붓자국 정렬시키는 건 늘 같아요. 쭉 정렬하시고. 자, 또 살짝 묻혀서 짜내시고요. 습관이 늘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왔잖아요.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흘려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합니다. 조금씩 묻혀서 짜내신 다음에 자, 쭉쭉 붓을 저처럼 빗자루 쓸듯이 쭉쭉 쓸면서 다니세요. 또 살짝 묻혀서 해주시고. 자, 붓이 부드럽게 안 나갑니까? 물론 이거 재활용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또 똑같은 얘기겠죠. 신나가 너무 적었을 때 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두 번 칠해 보시고 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나를 조금만 더 넣어 보세요.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윗면을 작업을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옆면 라인을 좀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묻혔죠 그쵸? 짜시고 그냥 경계로 들어가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닥에다가 페인트를 조금 덜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쵸?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역시 선이 있는 자리를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바닥에 좀 덜어놓고 자, 선 있는 자리를 그대로 당겨 나오실 건데 일단 넓은 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아시겠죠? 뭘로 해야 되는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붓을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그 선까지만 정확하게 선까지만 먼저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칠을 해놨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넓은 붓으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묻혀서 좀 짜내시고 바닥에다 조금 덜어 놓고 자, 경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쭉 밀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요 정도만 일단 하고 멈추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합판에 묻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이제 묻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합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은 지금 칠하면서 가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칠하면서 합판에 묻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일부러 그러니까 실수로 묻히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묻히려고 했는데 나중에 칠하고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경계인지를
잘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여기가 경계라고 생각해서 칠을 했는데 칠하고 나니까 거기가 경계가 아니더라. 내가 더 가버렸더라. 이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는 어디가 경계인지가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샤프로 이 경계를 선을 싹 한 번만 그어보세요. 요렇게 살짝 그시면 돼.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약간 힘을 줘서 걷는데요. 이렇게 진하게 안 그셔도 돼요. 살짝 보일 정도. 요 까만색 라인이 지금 합판과의 경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M대로 한다면 딱 그 선까지만 얘가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한번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선을 그어놓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짜내시고 바닥에다 정리 좀 해놓으신 상태에서 선 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밀고 갈 건데 저 까만색 선이 경계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살짝 더 갈 수도 있겠고 살짝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나는 여기가 경계야 까지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경계까지를 작업을 끝났어요. 그러면 어려운 게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흘리는 것만 조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칠하든 자, 옆으로 밀면서 칠하든 잘 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다 끝나셨으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한 번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또 정리하다가 또 합판에다 묻히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시면서 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려야 되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놨고요. 자,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가 어딘지 잘 판단이 안 되십니까? 제가 선 긋는 자리 잘 보십시오. 이 자리가 경계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저 구석은 좀 만만치가 않네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작은 붓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조금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랬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또 넓은 붓 가지고 살짝 묻혀서 짜내신 다음에 바닥에다가 정리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바닥에 정리해 놓고 붓을 가깝게 잡고 여기가 경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쭉 밀고 가시라고요. 자, 페인트가 끊기기 전까진 가시라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라고요. 또 같은 얘기 해드릴까요? 선생님, 저는 왜 선생님처럼 안 되죠? 왜 자꾸 저는 끊기죠? 신나가 부족하다. 자, 신나를 조금 더 넣으시면 저처럼 한 번에 쭉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경계 차분하게 합판에 묻으면 불합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작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경계까지만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또 살짝 묻혀서 쭉쭉 피시면 되겠죠. 자, 조심스럽게 하여튼 합판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생각하면서 붓이 확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묻어버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종강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우리는 강목을 나중에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강목을 먼저 하는 경우는 반대 개념이 될 거예요. 반대 개념. 그건 나중에 저희가 종강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칠이 다 된 것 같으면 역시 쭉 한 방향으로 펴주시고 약간 희끗희끗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 붓이 좀 재활용 붓이라서 그래요. 새 붓이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좀 감수하시고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쭉쭉 펴주세요. 자,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고요. 자, 이 부분은 이거 작은 거 아니면 칠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큰 붓 절대 쓰지 마시고 작은 붓으로 저기 구석 자리 잘 찔러 넣으시고요. 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 선 보이시죠? 남의 땅으로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자, 선 있는 자리부터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라인 맞춰 주시고요. 최대한 이쁘게. 자, 그리고 합판에 묻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해서 마무리가 끝났고요. 자,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겠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처음에 연습할 땐 저처럼 선을 한번 그어놓고 해보세요. 저는 선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작업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칠하기 편한 위치를 잡아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석자리부터 또 여기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예, 좀 칠하기 어려우니까 자, 조심스럽게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에 잘 해서 저 끝에까지를 정확하게 천천히 작업을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 된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또 넓은 붓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묻혔고요. 적당히 짰고요. 바닥에 정리하고요. 자, 얼추 정리가 됐으면 경계 따라서 쭉 따라가 주시고요. 차분하게. 자, 경계까지를 차분하게 계속 끝까지 됐습니다. 자, 나머지 또 바닥 정리해 놓고, 자, 요 자리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대로 따라서 나오시고, 자, 합판에 묻지 않게끔 조금만 집중하세요. 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붙지 않게끔 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넓은 거 가지고는 도저히 저 경계까지 칠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은요, 작은 붓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작은 붓으로 경계는 작은 붓으로 싹 해 놓으시고 이 넓은 면만 이렇게 큰 붓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둘 다 시도를 해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자, 또 돌리셔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되겠네요. 저 역시 여기서 연필선 한번 거볼까요? 자, 그라데이션 부분이랑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볍게 연필선 하나 거놓고요. 그 라인까지만 역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작은 붓으로 칠하기 어려운 자리부터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붓으로 하시는 게 더 잘 된다면 저 경계 자리는 요 작은 붓으로도 작업을 가능하니까 하여튼 잘 되는 걸로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해놓고요. 나머지 넓은 붓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묻혔고 가볍게 짰고 바닥에다가 좀 덜어놨고요. 자, 경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계 쭉 들어가서 자, 여긴 것 같습니다. 그대로 차분하게 밀고 나오셔야 돼요. 붓끝이 저 선이랑 만나는 자리를 정확하게 보면서 차분하게, 그 선보다 덜 가도 안 되고 더 가도 안 되는 건데 조금 안 맞으면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해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자,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자, 조금은 편안하게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까지만 하시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또 역시 쭉쭉 펴주시고 조금씩 묻혀서 계속 펴주세요. 자, 점점 끈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신나를 넣었을 때는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이게 부드럽게 칠이 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계속 이 신나가 좀 증발이 되니까 점점 끈적거리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자, 이따 2차 칠할 때는 당연히 신나를 제가 조금은 더 넣을 거고요. 반대로 너무 신나 많이 넣으시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그건 이따 칠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차 작업이 끝났으니까요. 바로 건조를 해서 2차를 연마한 다음에 2차를 하실 건데 당연히 이제 드라이기로 말려 주셔야 될 텐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강목은 무슨 바람이요? 찬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갖다 대고 오래 있으면 잠깐 지나가는 건 관계없지만 오랜 시간 대고 있으면
얘가 부풀어 오를 수 있다 그랬어요. 부풀으면 실격이 되는 거니까 찬바람 기능 확인하셔서 찬바람으로 건조를 하시고요. 찬바람 기능이 없으시면 뜨거운 바람을 약간 멀리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찬바람으로.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아까 제가 상단부터 발랐죠. 그쵸? 이게 다 말랐어요. 보시면. 예, 만져보면은 상단 부분은 벌써 다 말랐습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칠한 자리가 잘 안 마르겠죠? 이 자리를 우리가 마지막에 칠했거든요. 그 자리부터 말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자리가 다 말랐으면 나머지도 얼추 다 말랐을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조세기가 늘 똑같은 얘기죠. 하여튼 최대한 근접하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요. 신나 조절 좀 잘 해주시고, 신나 조절을 잘하면 칠하는 게 좀 쉬워지니까 100번을 강조해도 제가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우리 흘리는 분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성의가 없는 거다, 욕심을 버리면 흘리지 않는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묻혀서 조심스럽게 좀 칠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리는 영상도 보셨죠? 뜨거운 바람 갖다 대버리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으로 충분히 말려주시고요. 혹시 찬바람 기능이 안 되시면 뜨거운 바람을 약간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좀 건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작업 동그라미 쳐볼게요. 연마할 차례네요. 320번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절반을 남겨놔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강목에다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역시 어떻게 연마하는지를 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목 상도 1차면 연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20번을 쓰셔야 될 거고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과제 1번에서 썼던 거 절반이 지금 남아있어요. 나머지 절반으로 연마를 해주실 건데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쭉쭉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여기 약간 희끗희끗해지죠? 역시 이론적으로는 이물질이 있거나 페인트가 뭉쳤거나 갈라진 부분들을 위주를 연마를 실제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묻어나는 걸로 평가를 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도 조심할 거, 너무 힘 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을 많이 줘버리시면은 이게 100% 마른 게 아니거든요. 100% 마른 게 아니라서 벗겨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만 주시고 전체적으로 모든 면을 연마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면도 연마하시고 옆면 부분도 하시고요. 자, 빠짐없이.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연마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마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연마지를 이렇게 조금 접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연마를 좀 하세요. 가볍게.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연마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다면은 역시 청소붓으로 깨끗하게 털어내시고 바로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쵸? 가볍게 연마지에 묻어날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얘도 똑같죠. 페인트가 뭉쳤거나 갈라졌거나 이물질이 있는 부분은 조금 힘을 줘서 가는 게 맞긴 한데요. 완벽하게 마르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이기로 뜨거운 거로 말렸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좀 편하지만, 레커는 그 찬바람을 말려도요, 완벽하게 마른 건 아니에요. 안쪽까지 마른 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힘만 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상도 2차. 역시 시험지를 보시면은요, 아까 연마 부분은 상도면을 연마지로 연마한다 이렇게 써 있었고, 마지막 상도 2차 보시면 유색 레커 1에 붙일, 그렇죠? 요 1차 때 칠하고 남은 걸 가지고 한 번만 더 칠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드릴 테니까 역시 작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2번 강목 상도 2차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차 때 쓰고 남은 게 있고요. 2차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뻑뻑거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뻑뻑하다 그런다면은 신라를 또 살짝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신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실격 사유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넣더라도 어느 정도만 넣으셔야 되고요. 자, 2차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페인트가 유광 페인트예요. 광이 꼭 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최종 완성품에서 광이 안 나버리면 그건 실격이 됩니다. 실격이. 광이 안 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라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광이 안 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신라를 적절하게 넣더라도 우리가 1차 했던 것처럼 막 너무 이렇게 쓸고만 다니시면은 광이 잘 안 납니다. 2차는 어떻게 바르실 거냐면은 약간 두껍게가 아니고요. 도톰한 느낌으로 바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묻혔고요. 기본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짜주시고요. 기억나시죠? 여기 선 있는 자리부터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가시자 그랬어요. 다른 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요 선자리부터 정확하게 해 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해 볼게요. 살짝 묻히셔 가지고요. 짜셨잖아요, 옆으로. 자, 여기서부터 빗자루 쓸지 마시고 요 정도에서 멈춰 주세요. 요 정도에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살짝 묻혀서 옆으로 가볍게 짜시고 연결시켜서 또 요 정도에서 멈춰 달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살짝 찍고, 자, 살짝 묻혀서 짜시고, 연결,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만 멈추시고, 됐고요. 계속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연결, 도톰한 느낌. 자, 또 여기서 살짝 묻혀서 계속 연결.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형광등 불빛에다 비춰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칠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요. 마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볍게 쓸어내 주셔야 돼요. 마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기본기는 지켜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면도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면도 같은 방법이죠. 살짝 묻히셨고 짜세요. 자, 빗자루 쓸듯이 쓸면 광이 잘 안 나니까 요 정도쯤에서 스톱. 자, 그 다음에 또 살짝 묻혀서 가볍게 짜시고 또 연결시켜 가면서 여기에서 한 스톱 한번 해주시고, 자, 빠른 속도로, 네, 빠른 속도로 해서 또 연결. 자, 신라를 많이 넣으면 광이 안 내는 거구나.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신라를 안 넣으면 칠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조금씩 넣어보시면 돼요. 조금 넣어서 부족하면 좀 더 넣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한 번에 넣어버리니까 신라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살짝 묻혀서 계속 연결을 해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마디가 생기지 않게끔, 즉 대나무가 되지 않게끔만 조금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 자리에서 보니까 이 면이 형광등 불빛에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잘 나는데 여기가 살짝 광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조금 추가로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형광등 불빛에다 살짝 비춰보시면 광이 약간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자리만 조금 더 만져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옆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자리 뭐 1차랑 동일하겠죠. 작은 붓을 쓰든 큰 붓을 쓰든 광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광 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묻혔어요. 짜시고요. 또 똑같은 얘기 해야 되죠. 선이 있는 자리를 먼저 쭉 정확하게, 선 있는 자리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보세요. 살짝 묻혀서 짜내시고
바닥에 좀 쳐주는 거 똑같죠. 경계에서 앞으로 살짝 당기세요. 한 번, 경계에서 두 번,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두 번 정도만. 또 살짝 묻히시고요. 짠 다음에 바닥에 한번 대고 경계에서 한번 자 옆으로 이동해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래야지 광이 잘 날 거예요. 자, 또 살짝 묻히시고 짜낸 다음에 바닥에 한번 댄 다음에 경계에서 한번 옆으로 살짝 가서 두 번. 역시 뭐 똑같은 얘기죠. 합판에 묻지 않게끔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묻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자, 또 묻혀주시고 경계에서 한두 번만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계속 같은 방법. 자, 바닥에 한번 댄 다음에 경계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등 불빛으로 비춰봤을 때 광이 조금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만 조금 더 손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는 늘 배운 대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돌렸고요. 자, 바로 또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살짝 묻혔고요. 짜고 바닥에 한번 댔고 경계까지 들어가서 한 번, 두 번쯤만 당겨 주시고 또 살짝 묻혀서 바닥에 댄 다음에 경계까지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자,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바닥에 대고 경계에서 당기고 또 한 번 당기고 또 살짝 묻혀서 짜내신 다음에 바닥에다 먼저 갖다 댄 다음에 경계에서 한 번, 두 번입니다.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거는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흘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붓에도 뚝뚝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컵 자체가 막 엎어져서 흘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끝까지 좀 집중하면서 이제 다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을 해주시면 흘리는 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역시 형광등 물빛으로 비춰봐서 광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시면 그 라인을 가볍게 좀 손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시계 방향 돌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이 보이네요. 역시 이 부분은 넓은 붓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칠을 해주시는데 얘도 광이 좀 나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한 번에 딱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손을 봐가면서 광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손을 보세요. 자, 하여튼 2차에서는 광이 반짝반짝하게 나야 된다. 광이 안 나면 실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 요 자리 역시 묻혀서 짜내신 다음에 경계까지 싹 들어가서 당기시고 또 경계에서 당기시고 됐고요. 또 한번 묻혀주시고 짠 다음에 바닥에 댄 다음에 당겨주시고 됐습니다. 자, 계속 같은 방법. 자, 갖다 대고 조심스럽게. 자, 역시 짜내서 경계에서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같은 얘기지만 잘 안되면 역시 작은 붓을 써서라도 저 구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역시 형광등 불빛을 비춰봐서 조금 뭔가 광이 좀 덜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볍게 좀 손을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껍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껍게 말면 흘러내리니까 도톰한 느낌입니다. 자,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경계에서 역시 한두 번만 당겨줬고요. 또 살짝 묻힐 거고요. 잘 짜서 바로 들어가면은 좀 경계가 흥건해져요. 바로 들어가면 흥건해지니까 항상 묻혀서 짠 다음에 바닥부터 좀 만져주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요 경계 라인이 흥건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뜻입니다. 또 묻혀주시고, 자, 바닥부터 경계에서 당겨주시고, 한 두세 번 정도만 당겨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여러분들이 저 경계를 잘 칠을 해주시면 2차 하실 때도 보시는 거 좀 조금 편리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역시 당겨주시고요. 자, 마지막 자리가 되겠네요. 바닥 해놓으신 다음에 당겨주시고 됐습니다. 자, 역시 또 형광등 불빛에서 비춰봤을 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시면 그 부분만 조금 더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칠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채점과는 관심이 뭐라고요? 광이 나느냐. 예.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느냐. 광이 안 나면 실격이에요. 아시겠죠?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나를 너무 많이 넣으면 광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좀 기다려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나가 좀 날아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5분이든 10분이든 신나가 날아가게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자, 신나 조절이 적절하게 되더라도 너무 펴바르면 광이 잘 안 난다 그랬으니까요. 형광등 불빛을 잘 비춰보면서 왔다 갔다 보면서 광이 진짜 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면은 뭐 평가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 2번도 완성이 됐어요.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제 제출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제출하시기 전에 진짜 마지막 작업 하나를 해주시면 되겠죠? 설마 이걸 까먹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칠판에 쓰지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자리에다 여러분들 지금 뭐 붙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퍼티 작업하기 전에 요 자리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 제거하는 게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그래도 요것도 뭐 작업은 작업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제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제거를 해주시는데 하나 좀 생각하실 게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각목이 아주 완벽하게 마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확 떼어버리시면은 가루가 저 각목으로 튀면서 요 하얀색 퍼티 가루가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그냥 그대로만 당겨주시고, 자, 차분하게 당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도 요 라인 그대로 당겨서 저처럼 잘 떼어주시면 그냥 띄시고 잘 안되면 칼 이용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차분하게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까지 정확하게 테이프 제거하시고요. 됐습니다. 테이프가 남아있지 않게끔 뭐 뒤로 남아있는 건 관계가 없겠지만 보이는 쪽은 테이프가 보이지 않게끔 좀 제거하시고요. 자, 역시 그냥 제출하시면 안 되고 조금 청소를 좀 해주세요. 가루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털어내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프 제거가 끝나고 작품을 제출하실 때는요, 작품만 제출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120번, 220번, 320번 연마지 같이 제출하셔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실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씨 썼던 트레이싱 방안지하고 출제자가 조색지도 줬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서 작품이랑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뭐 테이프 띄는 게 역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루가 좀 튈 수 있으니까 각목이 아직 완벽하게 마른 게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루가 가지 않게끔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작업 내용은 다 끝난 거고요. 아직 강의 하나가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총정리 개념으로 우리 작업했던 거에 대해서 총정리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